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내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힘차게 저희가 남은 오후장 전략 한번 세워보고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 한 큐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제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11만 원대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에 반도체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서 한미 반도체가 10% 가깝게 급등을 해서 이 종목 최근에 탑픽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했는데 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한미 반도체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한미 반도체뿐 아니라 반도체 종목군들은 저는 조금은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지금 환율에 대한 압박이 오늘은 다소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살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임은 분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더 강한 이유이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순환매에 따라서 시기와 타이밍은 조금 다르겠지만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이 있다면 저는 조금은 더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만약 없으신 분들도 지금의 위치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수급적으로 조금 한산할 수밖에 없어서 최대한 분할 매수를 했을 땐 현재도 공략 가능한 구간에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충분히 한미 반도체 신규 접근 유효하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제 저희가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1,483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에 따라서 지금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55원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비중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로 복귀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등 파격적인 정책까지 내놨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정부의 이런 행보가 지금 5,000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오늘 원달러 환율의 이런 안정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근데 사실 서학개미 분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은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 정도는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미국의 금리 차가 지금 컸었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우리는 동결을 했고 미국이 인하를 해서 그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금리 격차는 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화를 잡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겠다. 일단 오늘의 하락의 연속성을 너무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일정 부분의 경계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 마치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해서 상승할 것처럼 보였으나 오늘 달러 환율 내린 것 치고는 또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매크로적인 부분도 잘 살펴야 되지만 집중할 곳에 집중하는 매매 전략이 더 필요할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지 또는 연속적인 흐름을 보일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쯤에서 드는 생각이 그럼 역발상 관점에서 환율 하락 수혜주를 담아보는 전략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원달러 환율 오늘의 하락세에 대해서 좀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 섹터로 지금 유틸리티, 금융, 음식료 등이 꼽히고 있는데 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김태성 본부장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하락은 정부에서 약간 개입을 한다라는 구두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지금 급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럼 앞으로 계속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을 때 수혜주를 찾는다, 내수주를 찾는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이거는 어떤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락이 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1월 달에 있을 이벤트 CES 2026이랑
JP모건 헬스케어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좀 보시면서 집중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이게 뭐 계속적으로 내려가서 뭐 단기간에 막 1,400원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수 경기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빠진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히려 지금 내년에 있을 CES 2026 이런 이벤트들에 집중해서 포트를 구성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환율 하락 수혜주에 집중하기보다는 CS 2026 같은 이벤트가 있는 쪽을 바라보자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오늘 시장에서 강한 자율주행과 로봇, 신성장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독일 에이다스 사업부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25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지금 글로벌 에이다스 스마트 카메라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이 이제 전장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 해당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영향의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 자율주행 이쪽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수혜를 이 삼성의 이런 인수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있을까요? 오늘 상한가 갔던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이테크 솔루션이 좀 아쉬운 점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또 아남전자라는 종목도 사실 삼성전자가 뭐 M&A 한다라는 얘기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이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저 행보는 약간 에이테크 솔루션에게 좀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상한가 갖고 뭐 추가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보면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카메라 모듈, 라이다 센서 이건 관련 여러 의견들이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카메라 모듈 쪽을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글 같은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랑 라이다랑 뭐 다 섞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서서 아까 김영민 매니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사고에 대한 처리 부분들 그러면은 카메라 모듈 자체가 굉장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고가 나면은 블랙박스에 의존을 해서 보험사 직원들이 와가지고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어쨌든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카메라 뭐 달려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차량용 전장과 카메라 모듈 그리고 AI의 결합에 대한 기술력이 지금 CES 2026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좀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CES 2026에서 어떠한 기술력이 나오냐에 따라 좀 차별화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는 에이테크 솔루션이 있는데 시총이 작기 때문에 다소 변동성이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도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카메라 모듈 쪽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연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림 PTS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SP 시스템스도 두 자릿수 대 급등세를 현대, 무백 LS 티라유텍 같은 종목들 현재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동안 로봇의 대형주, 대장주들은 다소 잠잠하고 중소형주, 그러니까 덜 오른 종목들이 또 오르는 것 같아요. 후발주 상승에 대해서 뭐 끝물이냐 아니냐를 두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의 로봇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현대무백스가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대무백스가 오늘 좀 빠지면서 앞서 이제 우리가 거론하지 않았던 기업들 아니면 대표적으로 최근 3, 4거래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계양전기 같은 기업들이 올라간다면 이젠 섹터에 약간의 조금은 경계감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대장주가 가니까 이걸 여기서 덜어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최근 코스닥 증시에
로봇주들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언제였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다시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 쏠림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걸 감안을 해보면 오늘 또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바닥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다 가져가시기보단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일정 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만약 로봇주들의 조정이 반대로 2차 전지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담아내는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참 이게 복잡한 게 현대모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대장주들이 쉽게 꺾이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챙길 건 좀 챙겨가는 게 지금은 심리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전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백스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거의 2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대장주들의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들 연일 급등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2차 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로봇주들이 일단 수익이 나고 있으면 조금 챙기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핫했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노스페이스가 발사를 실패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거의 하한가를 기록하는 급락했다가요. 다시금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대장주 HVM도 지금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20%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량 털고 다시금 달리려고 그렇게 뺐던 건지 궁금한데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 계속 기대감 갖고 끌고 가볼까요? 네,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빠졌던 부분은 사실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여파도 있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하한가 가면서 그 전반적으로 섹터에서 다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된 특히나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부각되는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HVM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번 달만 들어와서 거의 2배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에 대한 욕구가 이제 이노스페이스도 급락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급락하다 보니까 욕구가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의 반등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약간 대장의 역할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급락에 따른 좀 반등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는 좀 연속성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페이스X 관련주들 중에서 변동성이 대부분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매를 하실 때 변동성을 좀 유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럼에도 나는 좀 접근을 해야겠다 하신다고 한다면 역시나 좀 스페이스X와 계약과 관련된 납품 이력이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VM이라던가 스피어 같은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HVM은 지금 단일가 매매라서 이게 또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요. 대안으로 뭐 스피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 지분 투자한 기업들 안에서 뭐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오히려 스페이스X 쪽과 계약하고 공급했던 이력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VM과 또 스피어 이야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오늘 또 오랜만에 2차 전지주들이 움직여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개장 전에 엔캠이 중국의 CATL과 5년 동안 총 35만 톤,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전액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현재는 다른 2차 전지주들은 약간의 윗꼬리를 지금 달았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엔캠의 이슈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투심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인지 이 규모가 지난해 엔캠 매출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뉴스를 봤는데 공시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뉴스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공시가 없으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캠 같은 경우 지금 개별 이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2차 전지가 다 살아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금 $1 환율이 오늘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알테오젠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역시나 어쨌든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2차 전지주들에게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엔캠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이슈는 엔캠 개별 이슈다. 아직까지 공시가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전에는 2차 전지가 강했다가 윗꼬리를 지금은 달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 탈모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가 현재도 여전히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약품도 지금 개별 이슈와 함께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오늘 테마성이 짙은 쪽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제약바이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탈모 치료 테마가 움직이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참 복잡하네요. 네, 오늘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지금 이런 맞아요. 시장이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이 계속 좋다 하면 이걸 쫓아다니다 보면 윗꼬리에 좀 당하실 수밖에 없는 현재 흐름이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서 말씀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탈모 쪽도 오늘 하루만 강한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오면서 가장 또 핫하게 움직였던 테마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봤지만 시세의 탄력적인 모습을 보면 현대약품이 가장 강력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의 안정성을 총 종합해서 보면 올릭스가 대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올릭스는 아무래도 메시 치료제라고 하는 거대 신약 개발과 좀 맞물려 있다 보니 테마의 힘이 조금 닿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걸 가치적인 투자로 보기보다는 결국 시장에서는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어제 그제 좀 고민하면서 물려 계신 분들이 지금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시세이지 없으셨던 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탈모 치료제, 탈모 관련주들을 쫓아간다? 다소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직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빠르게 대응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장주가 지금 현대약품인데 일봉상의 캔들을 보더라도 벌써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꼬리만 달린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좀 실려서 윗거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시 43분 정도 지나가지 않습니까? 2시 반 3시 이전에 몸통이 좀 길어지는 재차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이제 약한 모습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 부분은 약간의 경계감은 그래도 꼭 켜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탈모 치료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조선주와 구리 쪽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 그 프리기탐 사업을 한화와 협력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받으면서 조선주들이 강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한화 오션이 13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하락 전환했고요.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조선주들 조금 더 인내를 가져야 될지, 조선주들 실적 좋은 건 다 아니까 이젠 수주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는? 일단 뭐 어제 급등 나온 거에 차익 매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났다기보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뭐 함대 관련해가지고 황금 함대라고 칭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가 확장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의 하락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아닌가, 아니면은 원달러 환율 급락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달러 강세 때 수혜준대 이러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온 거 아닌가. 뭐 이게 사실 해석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어제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미국과 협력하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좀 불안해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은 빠질 때마다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화오션은 어제 15% 넘게 급등한 것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금과 은 가격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금 가격이 고공행진한다. 그래서 뭐 금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았다가 또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금 지금 전고점을 뛰어넘는 가격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동반해서 급등하면서 구리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톤당 12,000달러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주위에서도 지금 뭐 금이랑 은을 사지 못한 게 그때 한창 잠깐 떨어졌을 때 그때라도 살 걸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후발주자로 그렇다면 금과 은은 너무 올랐으니까 구리를 보는 건 어떨까요?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타이밍이 한번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과 은을 똑같은 이유로 봐야 되는가라고 하면 조금은 다른 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과 은을 통 합쳐서 안전자산 키워드로 좀 보셨는데 지금 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은 사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혹은 여기에 러시아도 사들이면서 그리고 중동에서 이제 지정 확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라고는 하는데, 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를 돌아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H200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도 유예하거나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도대체 금의 시세는 왜 올라가는가 여러 가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안전자산에 금이 있다면 디지털 안전자산에 뭐가 있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냐, 바로 가상화폐입니다. 근데 최근에 가상화폐의 시세가 꺾이면서 다시 금의 시세가 올라가는 것을 놓고 보면 일단은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단 가상화폐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금 시장으로 좀 옮겨온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은과 혹은 구리라든지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지금 그 광물이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나 아니면 공급단을 조절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별개로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금 관련주, 은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 이쪽은 직접 ETF를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겠고, ETF를 사실 때 지금 상품들이 저도 보니까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그 안에서 수수료가 가장 적은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금과 은은 오히려 ETF를 활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이 금과 은을 못 사서 포모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또 탑픽주를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일단 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구산업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구리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은 ETF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구리는 지금 중간에 재련을 하거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2차, 3차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원래 구리하면 고려아연 혹은 풍산과 같은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 시기다 보니 저는 이구산업의 지금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는 있어서 현재 가격 요로 한번 접근 가능하고요. 4,700원이라는 가격대 손절가, 그리고 상승한다면 6,500원대의 목표가를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구리 관련주로 이구산업이었고요. 이어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CS를 앞두고 기대감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네요. 네, 포스코 DX 가져왔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정말 우울하셨을 텐데 지금 최근에 좀 좋은 소식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DX가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이제 페르소나에 투자한다는 소식 나오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벡스랑 테마가 약간 비슷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된 모멘텀이라서 포스코 그룹주과 연결돼서 상승 나올 수 있겠다. CES 앞두고 한번 후발주로 노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는 포스코 DX였습니다. 현대 무벡스를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 눈을 돌려서 이 포스코 DX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실시간으로 장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쉬고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